30년 경력, 이력서 100장 보냈지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조차 통하지 않더라고요. 회사 다닐 땐 그랬습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았고 맡은 일에 책임감도 있었고 후배들에겐 존중받는 선배였죠. 딱히 불만도 없었고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대로 50대 중반까진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회사는 나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책상 정리하고 나오고 나니 허탈함보다 더 큰 공허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하지? 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다시 일하겠다고 나섰지만 아무도 날 찾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경력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이력 있으면 금방 다른 자리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딱 달랐습니다. 진짜로 이력서 100장은 넘게 썼습니다. IT 업계 중간 관리자, 프로젝트 리딩 경험 15년, 매출 200억 이상, 프로젝트 다수. 이런 문구도 집어넣고 면접 준비도 다시 책 펴가며 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대부분 서류 불합격. 운 좋게 연락이 와도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결국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왔다 해도 알바 자리인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이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고 나중엔 점점 불안해졌고 지금은 그냥 두렵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50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현실 사례 1퇴직 후 쿠팡맨으로 나선 56세 김종태 씨. 서울에서 30년간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김종태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하루 34개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돌아오는 연락은 없었고 결국 생계를 위해 쿠팡맨으로 새벽 배송을 시작했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사회 구성원이다 라는 느낌의 하루를 버틴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이력서를 씁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사무실에서 일해보고 싶다고요. 현실 사례, 이 공무원 퇴직 후 취업지원센터 다니는 60세 이정순 씨.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정순 씨는 정년 퇴직 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취업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받은 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제 단순 노동이거나 시급 1만 원이 채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나라에서 도와준다지만 결국 선택지는 청소 경비 알바뿐이었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은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주 3일 오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사례 52세 이직 실패 후 창업했지만 6개월 만에 접은 김대수 씨.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20년을 근무한 김대수 씨는 52세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빠르게 바닥났고 가게는 늘 손해를 보다가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경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시장은 전혀 달라져 있더라고요. 손님이 안 와요. 그동안 회사 안에서만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지금 그는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50대, 가장 일을 간절히 원하는 세대. 노동시장 전문가 정하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는 은퇴와 재취업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세대입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은 여전하고 경제적 활동이 꼭 필요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나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죠. 또한 이 시기의 재취업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과 자존감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실패할 경우 정신적 충격이 더 큽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구직자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장기 구직 상태에 빠져 있으며 10명 중 7명은 이전보다 낮은 급여, 낮은 직급의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써야 할 이유, 다시 일하고 싶은 이유. 일이란 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나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이 사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지금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내 이력서를 읽고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고 전화해 주길 오늘도 또 한 장을 씁니다.
100장을 넘겼지만 10번째엔 전화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30년 경력, 이력서 100장 보냈지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50대 수많은 이들의 현재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공감 중심으로 50대 구직 현실을 다뤘다면 이제는 전문가적 시선에서 50대 구직자들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팁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현실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조언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50대 구직은 유독 어려운가?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고령 편견과 채용 리스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가 많고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뽑았을 때 급여 수준이 높을 것 같고 조직 적응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오래 일하지 않고 곧 나갈 수도 있다는 걱정.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40대 후반 이상 지원자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50대가 이력서를 아무리 정성 들여 써도 나이라는 필터에 걸려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으려면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장이 원하는 일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스펙 싸움이 아니라 포지셔닝 싸움입니다. 1. 경력, 재정비, 경험을 기능 중심으로 재가공하라. 예전엔 30년 경력이라고 쓰면 통했지만 지금은 경험을 실행 가능한 기술 단위로 쪼개서 보여주는 방식이 더 먹힙니다. 예를 들어 대리점 관리 업무 20년, 5개 지점 매출 관리 경험, 고객 불만, 응대, 프로세스 개선, 지역별 매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이렇게 바꿔줘야 HR 담당자의 눈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2. 구직 채널 재편, 기존 공채 말고 숨은 일자리를 노려라. 50대 이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구직 채널은 공채가 아니라 경력직, 단기 계약직, 제2차 채용, 리퍼럴입니다. 워크넷 시니어 구직 탭,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자플래닛원티드의 시니어 전용 공고 필터, 링크드인 인맥 통한 직접 구직 제안, 특히 헤드헌터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료로 등록만 해두면 프로젝트 단위 일이나 단기 계약직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50대 구직자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통로예요. 3. 몸값 낮추기 전략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50대 구직자는 초봉 협상에서 먼저 물러나야 할 때가 많습니다. 팁. 연봉은 회사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저에겐 이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는 자리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사회의 톱니에 다시 끼워지면 그 안에서의 경력은 다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4. 파트타임 엔잡도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전문가들은 50대는 이제 전통적인 하나의 직장보다 여러 일거리 조합형 삶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에는 택배 상하차 또는 단기 교육 강사, 주말에는 배달이나 쿠팡 플렉스, 저녁엔 자격증 공부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 준비. 이렇게 파편화된 일감들을 조합하는 전략도 새로운 생계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격증? 한 개면 충분 전략적으로 따야 합니다. 무작정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건 비효율입니다. 현장 채용 연계가 잘 되는 자격증 12개만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추천 자격증 50대 기준, 실제 전환율 높은 것 중심. 경비지도사, 시설관리사, 전기기능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운전 관련 자격 대형, 특수면허, 지게차 등. 이런 자격증은 지자체 훈련비 지원으로 무료에 가깝게 취득 가능하니 지역 고용센터를 꼭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 현실 부정이 가장 큰 적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의욕은 좋지만 지금의 노동시장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독이 됩니다. 젊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되라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를 맞춰야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조언이라는 50대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일이란 게 꼭 회사 출근만을 의미하진 않죠. 지금은 유튜브도, 블로그도, 재능 판매도, 단기 노동도 모두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경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써먹을 수 있어야지요. 이건 누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50대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입니다. 10번째 이력서를 쓰기 전에 나를 다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부터 고민해 보자고요.